김치 필요 없어요. 장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선아한테 왜 이러세요? 준상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다란 김치독이 공중으로 치솟았어요. 김치독이 깨지고 빨간 김치가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아주 미쳤구나. 시어머니 옥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김치독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배춧잎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양념이 번져나갔어요. 아이고, 이 자식아. 아예 다 때려 부수네. 지 마누라 역성 든다고 애미는 안중에도 없네. 옥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 아들 아니야? 김치 던지고 난리 났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상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요. 마당 한쪽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아내 선아였습니다. 선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이 터지기 전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아가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검은색 코트 안에는 아직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검은 옷이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아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점심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선아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외동딸 선아를 그토록 아끼시던 그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야, 좀 괜찮니? 일 끝나는 대로 빨리 올라와. 김장해야 해.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어머니 장례가 끝난 당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 정리할 게 좀. 뭘 정리해? 상 끝났잖아. 김장철인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나 혼자는 못해. 너가 도와야 돼.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면 나 혼자 400포기를 어떻게 해?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선아는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영정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작년 선아의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충청도 소도시까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선아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우리 선아 시집 가면 고생할 텐데 엄마가 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늘 친정집에 가면 듣던 말이었어요. 외동딸 선아를 그토록 아끼며 키우셨던 어머니셨어요. 선아야, 너 아이 낳으면 엄마가 키워줄게. 너는 걱정 말고 직장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해. 어머니가 선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선아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산처럼 쌓인 배추가 보였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포기는 되어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부엌에서 옥순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왔어? 늦었네. 배추가 400포기야. 마을 회관 김장 봉사 150포기,
친척집 나눔용 100포기, 우리 집 먹을 거 150포기. 선아는 배추 더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00포기. 두 사람이 해도 며칠은 걸릴 양이었어요. 동서는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야, 둘째는 허리 디스크 수술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옥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럼 저 혼자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못하겠어? 어디 너 혼자 하라니? 나도 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상 끝났으면 이제 며느리 노릇해야 할 거 아니야? 옥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눈물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400포기의 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남편 준상에게 전화했어요. 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댁에 왔어. 잘 도착했어? 몸은 좀 어때? 준상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괜찮아. 근데 여보, 김장이 400포기래. 전화기 너머 준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0포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많이? 마을 회관 봉사랑 친척집 나눔이래. 동서는 허리 때문에 못한대. 그럼 너 혼자 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주말에 내려갈게. 그때까지 무리하지 마.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아픈데. 어떡해? 응, 알았어. 선아는 전화를 끊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첫째야, 일어나. 빨리 나와. 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장의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선아는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정말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우 2~3시간 잔 것 같았어요. 장례 기간 동안 쌓인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옥순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커다란 고무대야 여러 개가 마당에 놓여 있었고 수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앞치마 둘러.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선아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11월 말의 새벽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소금물 만들어 저 대야에. 옥순이 굵은 소금 포대를 가리켰어요. 선아는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찬물에 닿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배추 한 포기씩 절여. 꼼꼼하게 해야 해. 선아는 배추를 한 포기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대야에 담갔어요. 한 포기, 2포기, 3포기. 해가 뜰 때까지 선아는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안채에서 미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잘 주무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라가 인사했어요. 둘째, 일어났구나. 아침 먹어. 옥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미라가 앞치마를 가져오려 했어요. 안 돼. 넌 허리 아프잖아. 들어가서 쉬어.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디스크 재발하면 어떡하려고? 들어가. 옥순이 미라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선아는 혼자 남아 계속 배추를 절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선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먹고 해도 될까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순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0포기밖에 안 했잖아. 조금 더 하고 먹어. 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옥순이 점심을 내왔어요. 밥과 국,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빨리 먹고 계속해. 선아는 밥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밥 위에 떨어졌어요. 선아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선아의 손에서 처음으로 피가 났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좀 갈라져서요. 그거 갖고 뭘 호들갑이야? 나중에 붙여. 장갑 꼈잖아. 지금은 계속해야 해. 선아는 참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선아의 손은 이제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선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300포기. 아직 100포기 남았잖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게요. 정말 더 이상은. 내일은 양념 만들어야 해.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진짜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몸이 아픈 것도 아니잖아. 저 장례식 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상 끝났잖아. 언제까지 그걸 갖고 그럴 거야? 옥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일하다 보면 슬픔도 잊혀진다니까.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추를 집었어요. 눈물이 소금물에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배추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400포기 전부. 선아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념 만들어야 하니까. 옥순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마당에 혼자 남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선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다지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헹구고 옥순과 미라도 함께 일했지만 힘든 일은 대부분 선아의 몫이었어요. 둘째는 허리 안 좋으니까 이건 하지 마. 첫째, 내가 이거 해. 옥순은 계속 미라를 챙겼습니다. 셋째 날 밤 양념을 버무리던 선아가 쓰러졌어요. 고춧가루가 손의 상처에 스며들어 너무 아팠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겹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첫째야. 옥순이 선아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미라가 선아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어머니, 열이 많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봐서 결정하자. 하지만 다음 날 주말이 되어 준상이 내려왔을 때 준상은 아내의 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피투성이에 부어오른 손, 창백한 얼굴. 어머니, 이게 뭡니까? 준상이 분노했어요. 여보, 괜찮아. 선아가 말렸지만 준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준상은 선아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김치가 담긴 대야를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준상이 김치독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김장독이 깨지고 빨간 김치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옥순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김치독이 연달아 엎어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아이고, 이 자식아. 지 마누라 역성든다고 네 애미는 안 보이냐?
옥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렸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장례 끝난 며느리한테 준상이 소리쳤습니다. 가자, 여보. 우리 나가자. 준상이 선아를 안고 대문을 향했어요. 야, 어디가? 돌아와. 옥순이 소리쳤지만 준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선아는 시댁과의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선아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어요. 준상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선아의 체온은 39도를 넘었어요. 손에 심한 봉화지겸 증상이 보입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항생제를 맞고 손을 치료받았습니다. 준상은 병실을 지키며 선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선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준상이 다니던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시댁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여보,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준상이 말했습니다. 선아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무기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시댁에서 겪은 일,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준상이 걱정했어요. 여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밥도 안 먹고 그냥 좀 더 있을게. 선아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준상의 권유로 선아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선아가 부엌에 나왔어요. 여보, 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준상이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뭐 하고 싶어? 반찬 가게. 작게라도 해볼까 해. 좋아. 내가 도와줄게. 선아는 작은 온라인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선안의 밑반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나물, 장조림.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5건, 10건. 선아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친정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 연락을 하면 더 우울해지는 자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잃고 힘드실 텐데, 나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 시골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옥순이네 며느리한테 김장 400포기 시켰다며? 장례 끝나자마자요?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시어머니가 심했어요. 손에서 피가 났는데도 쉬지 못하게 했다던데 그래서 손이 덧나서 열이 펄펄 끓었대요. 교회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권사님, 며느리가 병원 입원했다면서요? 아들이 김치를 다 엎어버렸다고 하던데. 옥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마을 회관 김장 봉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교회 권사직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옥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아의 피투성이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도. 새벽 3시 옥순은 부엌으로 나갔어요. 배추를 꺼내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첫째가 담그려 했던 김치. 옥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김치를 담갔어요. 백포기. 동이틀 무렵 옥순은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옥순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옥순은 택배 상자를 준비했어요. 김치 10포기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쪽지를 썼어요. 사돈어른 선아가 담근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받는 이는 선아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옥수는 택배를 보내고 또 김치를 담갔어요. 이번에는 친정 마을 회관으로 보낼 김치였습니다. 선아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옥수는 밤마다 혼자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아를 위해서, 선아의 친정집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마음을 선아는 몰랐어요. 준상도 몰랐습니다. 오직 옥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어요. 옥순은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째야,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정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시댁이랑 인연 끊었다고 어떻게 말해? 죄책감과 미안함이 선아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선아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선아야, 우리 선아 잘 지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의외로 밝았습니다. 아니다. 선아야.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 정말요? 응.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시어머니가 계속 택배를 보내신다. 선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어머님이요? 응. 엄마 장례식 끝나고 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보내주시더라고. 선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치요? 그것도 한두 포기가 아니야. 한 번에 5포기씩? 선아가 정성껏 담근 김치라는 쪽지와 함께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계속 보내주시고 명절 때는 송편도 보내주셨어. 전부 내 이름으로. 아빠가 처음에는 이상했지. 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 선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선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라고.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선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동네 회관에도 김치를 보내셨어. 택배로. 전부 내 이름으로. 마을 회관에요? 응. 100포기나 되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내 칭찬을 하더라.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효녀 선아, 엄마 잃고도 친정 마을을 잊지 않는다고. 회관벽에 기부자 명단도 붙어 있어. 전화를 끊고 선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상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선아는 준상에게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준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응.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럼 그 김치들은 어머니가 다시 담그신 거겠지.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선아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선아야. 아빠도 보고 싶었어. 이틀 후 선아와 준상은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친정집.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아야. 아버지. 선아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선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한쪽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게 다 사돈이 보내신 거야. 아버지가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선아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김치통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돈어른, 선아가 담근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돈어른,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세요. 선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돈어른, 선아 대신 인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모두 선아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응, 내 엄마 장례식 이후에 빠짐없이 왔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아빠한테 온 거.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돈어른께. 선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30년 전 친정 어머니를 잃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슬픔이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아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선아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제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사돈 어른도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는 선아의 마음이 좀 나아지면 사과하려고 해요. 힘든 선아 대신 밑반찬 종종 보내드릴게요. 옥순올림. 선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아야, 내일 마을회관에 같이 가볼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선아는 아버지와 함께 친정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회관 벽에는 정말로 기부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김장김치 100포기 기부고 박순자 여사의 딸 선아. 마을 어르신들이 선아를 보고 반겼습니다. 아이고, 선아 왔네. 내가 보낸 김치 정말 맛있었어. 엄마 잃고도 우리 마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선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선아는 엄마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친정 아버지와 할 일을 회피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를 위해 어머님은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선아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어요. 선아는 마을 회관에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몰랐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아버지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더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원망만 했어요. 선아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편지였어요. 이건 한 달 전에 온 편지야. 시어머니가 아빠한테 보낸 거. 선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돈어른께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선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선아에게 너무 가혹하게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열이 나는데도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식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다는 말로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선아한테 미안합니다. 말로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쉬자라고. 이 김치는 내 친정 마을에 보낼 거야 라고. 그랬으면 선아가 덜 힘들었을 텐데. 용서해 주십시오. 옥순 올림. 선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상이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가야겠어. 다음 날 아침 선아와 준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아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1시간 만에 시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집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상이요. 준상이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준상이구나. 어머니 찾아? 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모르니? 너희 어머니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요? 읍내 중앙병원. 빨리 가봐. 선아와 준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하니 정말 옥순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3층 302호 병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병실에는 시어머니 옥순이 수척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옥순은 선아를 보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님. 선아가 병상 옆으로 다가갔어요.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볼 필요 없어. 어머님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아는 무릎을 꿇고 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친정 마을에 그렇게 김치를 보내주신 줄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선아도 울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 제 이름으로 김치 100포기. 어머님이 혼자 다 담그셨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힘드니까 친정 아버지 챙기기도 힘들었을 것 아니야. 친정 어머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시집에서 구박까지 받고. 내가 너한테 너무했었다. 옥순이 흐느꼈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어. 너가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슬픔을 잊을 거라 생각했어. 준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준상아. 지난 일이 아니야.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우리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고되게 시집살이 시켰을 때 원망했거든.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 돌아가시고 슬픈데 김장을 시키시더라고. 그때는 정말 미웠어. 어머님도 저랑 똑같았네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조금씩 덜 나더라고. 옥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힘들지? 조금만 쉬자라고.
이 김치는 내 친정에 보낼 거야 라고 옥순이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냥 일만 시켰어. 미안하다. 선아와 옥순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며칠간 병원에서 옥순을 간호했어요. 옥순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김장을 담그고 택배를 보내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거예요. 어머님 드세요. 선아가 죽을 떠서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옥순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네. 역시 내가 손맛은 좋아. 선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옥순이 퇴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상이 밥을 짓고 선아가 반찬을 차렸어요. 옥순은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앉아만 계시지 말고 좀 쉬세요. 준상이 말했어요. 이게 쉬는 거야. 첫째랑 너랑 움직이는 거 보는 게 좋더라.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준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옥순이 선아를 바라봤어요. 첫째야, 너 반찬 가게 한다며? 네, 어머님. 작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잘했다. 엄마한테 배운 요리 솜씨가 있잖아.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옥순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요? 응. 나도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거든. 우리 같이 해보면 어때? 준상이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선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같이 하자.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만드는 김치. 맛있을 것 같지 않니? 옥순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로 자기 생각 편하게 말하면서 하자.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첫째 생각은 어때? 이렇게. 선아가 옥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님. 좋아요. 그날 밤 선아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선아야, 어떻게 됐어? 어머님 만났어요.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퇴원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미안해 하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알겠다. 시어머니께도 잘 해드려라. 그리고 김치랑 반찬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 선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아와 옥순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선아와 옥순의 손맛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이렇게 버무리는 게 어떨까요? 좋은데? 첫째 방식도 괜찮네. 두 사람은 대화하며 김치를 담갔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일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20건, 30건. 고부가 함께 만든 김치라니 정말 특별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화해했다는 이야기 감동이에요. 손님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선아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사랑의 김장 나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아가 설명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옥순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계속 말해봐. 대화하면서 담그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면서요. 그리고 그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어요. 매달 20명 정도가 모여 함께 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들, 가족과 사별한 사람들. 옥순이 참가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놓아버려요.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요. 그런데 식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만들어서 식사를 챙기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돌보고 챙기는 거예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순이 선아를 바라봤어요. 식사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대화예요. 힘들지?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선아가 덧붙였습니다. 선아가 참가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들을 꼭 해주세요. 어느 날 선아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직접 양봉한 벌꿀이다. 너랑 사돈댁이랑 나눠 먹어라. 선아는 꿀 한 병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보내신 꿀이에요. 직접 양봉하신 거래요. 옥순이 꿀병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돈 어른이 이런 귀한 걸 아버지가 감사하대요. 어머님이 계속 챙겨주셔서. 옥순이 선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첫째야, 이제부터 우리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자. 네, 어머님. 다음 날 선아는 김치 한 상자를 포장했어요. 쪽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랑 어머님이 같이 담근 김치예요. 맛있게 드세요. 꿀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며칠 후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야, 김치 잘 받았어. 정말 맛있더라. 아버지, 다행이에요. 사돈댁한테도 잘 전해라. 고맙다고. 선아가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선아와 옥수는 함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와 선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님. 옥순이 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첫째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겨울 햇살 아래 장독대 앞에서 과거의 아픔은 용서로 치유되고 미래의 희망은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